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필리핀 얘기인데요. 저는 진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마라. 진짜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이재명 지사하고 목포에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한국의 두테르테라고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데 아씨,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는 건가? 네, 지지자가 할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두테르테는 원칙도 무시하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신다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변호사 출신한테 무슨 그 극악무도한 얘기입니까? 한국의 두테르테라뇨. 그래서 제가 왜 근데 아직도 가끔 댓글에 보면 우리나라도 두테르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푸틴처럼 이렇게 해야 돼 뭐 농담으로라도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절대 그런 표현은 좀 하시지 않는 게 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적어도 깨시민이라면은 두테르테가 어떤 인물이고 푸틴이 어떤 인물인지 기본적으로 이들이 독재자라는 거를 안다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두테르테가 등장해야 돼. 푸틴이 등장해야 돼. 이니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된다는 거.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사람 군인 출신이잖아요. 걸프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브라질 상황 보십시오. 그 사람 지금 단핵돼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 필리핀에서 왜 죄수 10,000명이 석방이 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게 필리핀 교도소가 열악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이 있어야 되는 방 안에 몇 명까지 집어넣느냐? 70명, 100명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미쳐버려. 이 더운데 냉방도 안 되는데 네. 그 좁은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몰아 넣습니다. 일단 넣어요. 네. 근데 이거 원래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10명 있어야 되는 방에 한 40명 정도 넣고 뭐 이랬는데 더 심각해진 게 두테르테가 범죄와 전쟁을 벌려서 그래요.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2016년 6월에 이제 그분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내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 필리핀이 왜 마약 소굴이 됐습니까? 필리핀 이전 정권들이 국민들을 수탈하고 지들 이속만 챙기고 그런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마약이라는 돌파구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거요. 음. 최대 수요자가 필리핀 미군이었어요. 미군 기지 옆에 활락가 이런 데서 미군용으로 마약을 공급하던 사업이 미군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많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처가 점점 민간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마약 사고가 있어요. 걔들이 수요를 하니까. 그래서 이 마약 사업이 이제 불경기를 타고 말하자면 일종의 마피아들 머니로 해갖고 장악이 됐죠. 남미랑 똑같은 거야. 얘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고용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특히나 젊은 애들이 먹고 살면 취업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일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그래도 먹고는 살았단 말이야. 어찌 됐거나. 근데 두테르테가 들어와서 이걸 단속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환영을 했지. 이제 마약은 사라지고 필리핀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보건이나 안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두테르테는요. 마약 조직을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두테르테 아들도 사실 마약쟁이에다가 마약 단체고 끈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두테르테라는 사람 자체가 마약을 가업으로 삼은 거야. 네, 경쟁자를 잘라낸 거야, 경찰력으로. 돈을 겁나 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마약은 줄지 않았어요. 마약을 거래하는 조직의 숫자가 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마약 그 조직들 간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행정하기 위해서 똘마니부터 밑에 놈까지 전부 다 교도소 안에다가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도 단절이 안 돼요. 왜?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무선으로 조종을 하거든. 외부에 있는 조직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조건 사람을 잡아넣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약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너 마약 이러면은 집어넣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자경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임의 조직을 따로 꾸려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 사설 조직이 심지어 마약 단속을 해요. 해요. 그러면 저는 마약을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해도 그냥 너 마약했지 이러고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설 조직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또는 그 한창 6.25 전쟁 때 완장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똑같아요. 서북 청년단 같은 놈들이 그렇죠. 나와서 오는 거죠. 나랑 뭔가 평소에 척을 졌다거나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그냥 얘 마약이야 이러고 잡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말 안 들었네 이러고 그냥 현장에서 쏴 죽이고도 제가 나한테 총을 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쏠 수밖에 없었어라는 식으로 어떤 개인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에 반대하는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 기업가들도 다 이 명목으로 잡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필리핀 감옥을 그 주제로 한 영화 갑자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거예요. 집으로 가는 예. 게. 자기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해외여행할 때 네. 잠깐 제 물건 좀 맡아주세요. 뭐 이런 거 절대 부탁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마약인지 모르고 이제 배달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쵸. 이제 사범이 되긴 했는데 이 이제 필리핀 경찰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교도 행정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청부 투옥도 시키고 그러니까 경찰 공식적인 그 조서나 이런 거 없이 사람을 경찰서에다 청부하고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새끼 혼 좀 내줘, 감옥에 좀 넣어줘 하면 돈 받고 넣어줘 버리는 거야. 네. 심지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납치해갖고 넣어주는 이런 청부 투옥도 많이 시키고요. 진짜 외국 관광객 중에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거기다 투옥을 시키고 거기에서 일종의 석방비를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한국인들도 그런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석방비를 못 내면 그 안에서 모든 그 생필품의 공급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상적인 음식은 둘째로 치고 치약, 비누, 소금까지도 자기 돈으로 사야 그거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못 주면은 교도관이 못 나눠주는 거야. 왜 얘는 정상적으로 그 말하자면 세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부에 없는 재수라서 얘한테 끝까지 정상적으로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이익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일단 사람을 넣어놓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뭐 장소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교도관들이 눈 감아주는 하에서 재소자들끼리 알아서 지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그 나머지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사람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밖에서 이제 마약갱단을 했다거나 그렇지. 조직폭력배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마치 또다시 완장을 차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단 돈 주고 또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건 아주 받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돈만 주면 외출도 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또 이 필리핀 사법제도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보석제도가 되게 활성화돼 있대요. 돈 내고 풀려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막 보석을 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그 정도는 있잖아요. 이 변호사는
얘가 이 안에 있어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많이 받는 그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교도관하고 샤바샤바를 해가지고 구금 기간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이 나가지고 구금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제목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미결 신분인데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그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어떤 항변이라든지 소위 말하든지 어떤 인권적인 외침 같은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필리핀 교도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필리핀 그 경찰의 비리 이런 것들을 처음엔 두테르타가 척결을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 막 잡아서 사형도 시키고 비리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네. 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한다 그랬거든. 음, 나중에 그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다 심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더 악랄하게 하는 거야.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나 뭐 반정부 인사나 언론인들 소리 소문 음, 없이 죽어요. 음,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려고 하는 그 필리핀 음. 안의 최대 방송국을 쉽게 말해서 면허 면 취소를 취소를 시켜서, 시켜버렸어요. 25년 동안 유지되던 우리로 말하면 KBS1을 면허 취소를 시켜서 방송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전도연 씨 나온 영화, JB님께서 이렇게 줄거리를 쫙 올려주셨는데,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됐대요. 아, 필리핀이 필리핀이 아니래요. 아니었어요? 네. 사과드립니다. 근데 다른 영화를 헷갈렸나 봐요. 근데 사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지금 동남아 쪽 그 교도소들은 다 상황이 비슷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을 나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 대상 최소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매주 200건의 사면과 가석방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필리핀 교도소의 과밀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됐으면 필리핀 교도소를 좀 더 짓는 게 맞잖아요. 음, 근데 이게 또 이 짓는 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라든지 인권단체에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 뭐 하나 투명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도소 부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들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정말 교정시설이 필요해서 그 교정시설을 거기다 지어야지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과 또 연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을 또 국가가 사주고 뭐 이런 문제가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는 지금 교정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시스템과 더불어서 모범수 같은 경우에는 형기를 깎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법제도 자체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또 하나의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는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적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필리핀이 왜 이런 그 총체적 난국에 빠졌느냐? 필리핀이 이제 처음에는 유럽 쪽에서 식민 지배를 받잖아요. 그때의 그 형성된 토지 대지주들, 그 지주들이, 그 가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문들이 이들이 독립을 하면서 정치인 가문으로 탈바꿈을 해요.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승만 정권 때 그렇게 지주들로 구성된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때 그 국회의원 가문이 지금 세습되듯이 대물림되는 몇몇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계가 그런 몇 개의 가문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이 한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루손 섬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통제가 된 그 가장 큰 섬. 거기에 그 가문은 아니고 민다나오 섬이라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있어요. 거기에 다바오시 시장을 본인이 22년 동안 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딸에게 그 시장을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음,
민다나오 섬 내에서 이 유력 정치 가문인 거예요. 두테르테 가문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필리핀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7개에서 8개. 그 7개에서 8개 가문이 계속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정치인, 국회의원 되는 가문들은 또 그 지역마다 쫙쫙쫙쫙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민단체를 하다가도, 또는 내가 청년 사업을 하다가도, 또는 대학 교수를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정계 입문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내가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정계 입문이 그나마 수월한 나라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민단체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설사 한두 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카르텔 있잖아요. 여당, 야당을 따지지 않고 정당은 수십 개입니다. 지들끼리 이합 집산도 겁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일단은 계속 그 정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들의 카르텔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뭐 지방 선거에 나가서 뭐 당선돼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중앙정교로 진출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첩첩이 쌓여 있는 네. 계파랑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이제 커올라 올 수가 없는 거고요. 커올라 온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협조 안 하거나 어떤 권력자와 협조 안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게 그렇죠. 필리핀인 거예요. 아무튼 이 필리핀이 지금 그 수용자를 풀어내고 있는 건 인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부적인 그 내밀 구조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 거고 날이 뜨거워지면서부터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꺼내놓고 있는 건데 문제는 필리핀 자체가 제대로 된 방역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에는 아무런 그 뭐랄까요 비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풀어놓고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방역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통계도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통계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 나온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5월 15일 날부터 국가 봉쇄를 풀겠다는 겁니다. 즉 5월 15일 이후부터 관광 오세요. 들어와. 이걸 하겠다는 거지. 가지 마세요, 절대.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입니다. 진짜 이건 중동보다도 훨씬 위험한 지역이 그 필리핀입니다. 정말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가시잖아요. 영어 배우려고 또 필리핀 가시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필리핀 영어가 영어로 들려요? 나는 그 조영기 씨가 필리핀에서 영어 배운 줄 알았어. 모든 발음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발음으로 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 필리핀 그 입주 과정 교사 영어 교사 겸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사 두고 있는 집을 가서 만나봤거든요. 글래머가 안 돼 있더만요. 네. 문법이 안 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글래머가 아니고 그래머.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머. 네. 그래머가 안 돼가지고 전혀 배울 게 없어요. 영어 단어를 몇 자 알고 있을 뿐이지 전혀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한때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불러서 입주 가정교사 겸 가정부로 썼거든요. 네, 뭐 IMF 때 거의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필리핀이 이러한 상황 하에서 15일 날 국가봉쇄를 푼다고 선언했다는 거. 지금 베트남도 종식하고 풀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푸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관광 수익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 필리핀, 베트남, 솔직히 관광 수요, 태국 이런 나라 전부 정식했다고 푸는 이유가 3, 40%가 관광이거든, 수입이. 근데 가면 안 돼요. 가면 진짜 죽는 거야. 정말 좀 가시지 마시고 또 가서 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상한 추태 같은 것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매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런 얘기 지금 보면은. 그쪽 나라 가면요. 그쪽 원주민들이 독이 올라 있어요. 너무 굶주렸거든. 지금 가면 엄청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사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간은 그리고 이런 특히나 저개발 국가들 백신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내치가 불안한 국가들은 앞으로 3년, 5년간은 해외여행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아무리 단체 관광객으로 해서 뭐 안전이 보장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국격을 올려놔도 국민 한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러고 깽판을 치고 오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우리나라 국격은 그냥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애써서 올려놔봤자 소용이 없는데 문제 뭐냐? 정말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뭐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여행 금지부터 시작해서 위험, 뭐 자제 권고 이런 국가들 쫙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이라도 같은 유럽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미국도 미국 내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여행 금지 지역도 있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국격도 높아졌는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이게 또 테러 조직에 많은 타겟이 또 되고 있어요. 한국이 돈이 많다. 한국인들이 가서 돈 자랑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타겟이 되고 그다음에 가지 말라는 이슬람 국가에 왜 선교를 갑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슬람에서는 비이슬람은 굉장히 적대시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종교를 강요하면 그들의 종교를 우리한테 강요하면 우리 싫잖아요. 니들 이슬람 믿어 하는 거 싫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왜 선교를 가시냐고요. 제발 그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짓인데 문제 뭐냐 그렇게 아니, 가시잖아요. 대구에 가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안전해.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테러 조직한테 당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국가가 해결 안 해주냐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제법상으로도 원래는 테러 조직하고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해야지 이러고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외교부는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막 난리를 쳐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 쳤을 때 뭐 어디다 듣고 그 소리를.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휴민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돈이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돈이 얼마 들었냐 구상권 청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국가에서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난처한 게 가지 말라는 곳에 국민들이 가서 납치가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온갖 게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니까 지금 사실 국제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발 외교부 홈페이지가 그거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거기에 뭐 여행 금지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국제 뉴스를 보고 적어도 내가 가려는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일단 무조건 나가셔가지고 어떤 문제 생기면은 그건 정부에 다 또 탓을 돌리거든요.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난해에 저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군은 지금 아프리카 그 사헬 지대라고 해가지고 서사하라 남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서 지금 테러 조직하고 프랑스 군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 수천 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작전 수행 중에 이제 프랑스인이 납치가 돼가지고 그 조직에 테러 조직에 납치가 돼가지고 프랑스 특수 부대가 작전을 하러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한 명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가 지정이 된 곳이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분이 심지어 신고도 안 하고 들어가신 거였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한국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야 니들 우리가 구출했는데 한국인이 한 명 있어 이러니까 우리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프랑스 특수부대 군인 2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작전 수행 중에. 자국민만 구했으면은 죽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의 면도 안 서는 거야. 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그 군인들의 어떤 유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 유해 오면서 공항에서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마중 나와가지고 그런 애도의 분위기가 한창 형성이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쭈루루 구출돼서 온 분 뒤에 이제 한국인이 한 명 서 있었거든요. 전 진짜 정말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고 본인이 인생을 어떻게 욜로로 사시는 것도 전 좋은데 상식선에 사셔야 돼요. 근데 그분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또 이용했었잖아요. 네. 왜 국가에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몰랐냐. 아니 본인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나가는 숫자가 얼만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로 다 간다? 이번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필리핀 뉴스에 한국이랑 연관된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현지의 그 한국의 관광객들 상대로 매춘 조직을 하는 한국인 2명이 경찰의 체포에 불응하여 마닐라 시내에서 광란의 도주국을 벌였다라고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요? 이번에 코로나죠. 코로나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음. 그러면서 필리핀 안에서 우리 이제 이미지는 좀 아직 물 갔죠.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필리핀 자국의 문제예요. 그 나라의 정치 체계가 그러한 대통령밖에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두테르테가 물러나기 전까지 이 사태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두테르테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네, 두테르테가 그래서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기초로 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자기가 차기에 총리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집권 그 추가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종식을 못 시키면 내가 대통령직 그만둘 거야. 초기에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종식 못 지켰어요. 아니 근데 두테르테는 걸핏하면 나 대통령 그만둘 거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 대통령직 걷게. 이게 또 특징이야. 되게 책임감 없고 못된 독재자들의 특징인 게 보우소나루도 걸핏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근데 두테르테 아들에 대해서 마약 연료설이 이제 당시 부시장이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딸이 다바오시의 시장, 아들이 부시장. 네. 부시장님이 마약 거래 하시다가 걸렸어. 걸렸어요. 근데 검찰이 조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못하게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지.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두테르테가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마약 거래했다는 거 너 증거 가져와. 증거 가져오면 내 대통령 당장 집어칠 거야. 네. 이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의혹이 밝혀졌으니까 밝혀진 건 아니야. 그냥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어요. 네.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했더니 두테르테가 또다시 대통령직을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거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럼 내 대통령직 날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놈인데 이런 인간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 연방제를 해서 자기가 최소 야당의 야당의 어떤 뭐랄까 권력을 유지하는 거지. 대통령 자연으로 물러나기 싫고 자기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야당의 총수 내지는 수상으로 다시 필리핀의 정권을 잡겠다. 아까 얘기한 그 문파들하고 합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 가문들하고 우리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해서 의원 내각제로 돌려먹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협박 반 회유 반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가 봐서 두테르테가 총 맞지 않는 이상 필리핀이 2년 안에 의원 내각제 연방제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테르테가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는데 투석도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얘도 약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만. 그런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죽기 전에
후계 구도를 다시 이제 자기 딸이나 아들 쪽으로 그렇지. 어떻게든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정말 그 정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들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들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 부패 때문에 왜 모든 책임이나 희생을 국민들이 져야 되는지, 그리고 아, 그들은 왜 이거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정말 속상한데 국민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독재 정권을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내기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정치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어, 정치 가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재자를 끌어내려도 근데 또 다른 정치 가문의 대가리가 그냥 대통령이 되면은 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민의 뜻으로 시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 70% 지지를 육박하는 임기 3년 차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인지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우리도 참 대단해요. 우리가 뽑았잖아.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지. 그렇지,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 거야. 대단한 거지. 우리가 되니까 뽑은 거야. 응?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최강이고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모든 내용이 정치와 국뽕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뭐 현실이니까요, 사실이고요.